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형자산의 개념부터 해가지고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지금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요. 감가상각은 감가, 가치가 감소한다. 유형자산 보통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든지 또는 기계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구입할 때 이렇게 뭔가 건물을 샀다 구입할 때 하고 자동차라고 합시다. 차 4천만 원짜리 자동차다. 구입할 때 4천만 원에 샀는데 이게 2년 지나서 중고가 돼갖고 팔려고 보면 2천만 원 밖에 안 쳐져요. 왜? 2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가치가 감소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감가라고 합니다. 감가. 이 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게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개념을 알고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를 지금 볼 겁니다. 가치가 감소하는 거. 그래서 보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해가지고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내용원칙 동그라미입니다. 수익비용 내용원칙에 의하여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줄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의 동그라미,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배분의 동그라미. 키워드입니다. 감가상각, 수익, 비용, 내용 원칙 때문에 하는 거다. 이게 뭐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한다. 언제 동안? 내용 연수 동안 배분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개념입니다. 개념, 이해될 듯, 안 될 듯,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지금 그러실 텐데, 역시 계산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면, 아, 그런 의미였구나. 아, 맞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배분한다. 언제 동안? 내용 연수 동안. 내용 연수는, 개념은 좀 이따 보실 겁니다. 바로 밑에, 감가상각의 3요소 보십니다. 3요소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요소. 다음 중 감가상각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도 하고 하나 더 끼워서 4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감가상각에 대한 3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있다는 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각각의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각각의 개념. 처음에 나오는 게 취득원가,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합한 건데 여기다가 자본적 지출도 포함이 됩니다. 이까지 합해서 취득원가라는 건 아셔야 돼요. 취득원가,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합한다는 건 이제 아시죠? 단 하나 예외,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고 거의 모든 자산, 재고자산이라든지 투자자산이라든지 여기에 나온 유형자산까지도 취득원가는 취득가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합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자본적 지출까지 포함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뭔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생산 증대 또는 가치 증진, 내용 연수 연장 이런 거 좀 고가의 지출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잔존가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잔존가치는 보시면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기대되는 가치, 처분가액의 처분비용을 뺀 건데 이거까지 가로 안에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내용 연수 종료 시점 수명이 다한 시점을 말합니다. 내용 연수는 일종의 수명이라고 보면 되니까 수명이 다 했을 때 한 10년 정도 타고, 자동차 10년 정도 타고 나면 배차를 하든지 중고로 팔든지 요즘은 20년도 넘게 타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들이고 우리나라 차들도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20년 넘게 타고 다니는 분들 많이 있죠. 그렇다면 20년으로 하겠습니다. 차 20년 동안 타고 20년 후에 중고로 팔든지 중고로 팔 수도 있겠죠. 팔든지 아니면 배차하든지 그때 배차해버리면 그 배차로 고물값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또 중고로 팔면 또 얼마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때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그 잔존 가치라고 해요. 수명에 닿았을 때 남아있는 가치, 그걸 잔존 가치라고 해요. 내용 연수 종소 시점, 수명에 닿았을 때 기대되는 가치. 내용 연수는 일종의 수명인데 영업 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 사용 시간,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명입니다 라는 것보다 이렇게 쭉 고급스러운 언어로 보시하는 거 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다시 한번 영업 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 사용 기간이 내용 연수다. 저도 이제 고급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수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이해는 빨라요. 어쩔 수 없죠. 넘어갑니다. 147페이지 메뉴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 보시면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다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예외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박스에 별표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가 어디 있냐면 147페이지 위쪽에 있죠. 위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박스. 유형자산은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때 동그라미.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 연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해요. 언제부터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토지, 감가라는 거는 가치가 감소하는 거를 그 표시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토지는 특히나 우리나라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요. 아시죠? 토지에 투자해서 뭐 토지 불패, 토지에 투자하고 실패한 적이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토지는 가격이 점점 오릅니다. 그래서 토지는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아직 건설이 완공이 안 됐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이렇게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하다가 4층짜리 완공이 됐다. 그러면 완공되기 직전과 완공됐을 때와의 가격 차이는 확 달라집니다. 완공됐을 때 확 뛰어요. 그래서 건설 중에 있다. 역시 가치가 감소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중단한 자산 중 처분할 예정인 거다. 사용 중단하고 팔아버릴 거다. 중고로 팔 거다. 그러면 감가상각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 상태에서 안 쓸 거니까 팔 거니까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거 세 가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웜업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 방법. 가치가 감소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성질로 감소하는지 어떤 자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보통 정액법과 정률법을 가장 많이 써요. 가장 쉬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업종에 따라서는 연수합계법이니 생산량 비례법이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써놨는데 줄은 건 없습니다. 정액법부터 줄 것입니다. 정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뭐냐면 시대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이거를 기초로 감가상각하고 정률법 동그라미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미상각 잔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줄 다 끊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거 지금 보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뭔 소리냐. 심지어 전산회계 2급 자격증 따고 와서 이걸 봐도 이게 뭔 소리냐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하고 전산회계 2급 따신 분하고 여기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일단 줄을 꺼 두시고 문제 가끔 출제가 되니까 줄은 꺼 두시고 밑에 147페이지 큰 표 있죠. 이 표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와서 다시 보시면 아 이런 말이었구나 하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다 아니까 표를 한번 보고 아 그렇구나 복습하실 때 그렇구나 아 그렇네 라고 깨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아래쪽 표에서 처음 나온 정액법과 정률법입니다. 정액법은 보십시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균등상각 또는 정액상각이라고 합니다. 왜? 정액법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에다가 내용연수를 나눕니다. 잔존가치를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에서 시작한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이거다.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10억짜리다. 그런데 이 건물이 수명이 다했을 때 한 30년 지나서 다했을 때 가치가 팔 수 있는 가치가 한 1억 된다. 1억. 그러면 잔존가치가 1억인 거죠. 감가상각 정액법 변경상 어떻게 하냐?
나머지 9억만 가지고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10억 빼기 1억,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9억 가지고 내용연수가 30년이라고 했죠. 그럼 9억은 0이 8개네요. 9억 곱하기 30년 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감가상각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암산은 절대 안 되죠. 암산이 된다 할지라도 암산 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 칠 때는 계산기 무조건 두드립니다. 3천만 원.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3천만 원을 인식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정액법이고요. 계산하는 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또 볼 겁니다. 계산해 볼 거니까 이게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 그 이해되시면 되니까. 정률법. 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율이 똑같다. 미상각 잔액.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미상각 잔액이에요. 이거에 정률을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초기에 이렇게 하면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게 돼요. 나중에 갈수록 적어져요.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 여기는 매년 3천만 원이고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인식하고 나중에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어요. 이런 거를 가속상각이라고 합니다. 가속상각. 처음에 막 밟아요. 처음에 막 밟아서 속도를 확 내다가 나중에 가면 느려진다. 이게 가속이죠. 그래서 처음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갈수록 조금씩 작게 작아진다. 그래서 가속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이게 미상각 잔액이죠. 여기다가 정률을 곱한 걸 공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지금 공식들은 중요한데 이거는 감가상각 계산을 많이 해보면 저절로 몸에 익혀집니다.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이 나오네요. 말이 좀 어려운데 뭐 계산이 어렵진 않습니다. 감가상각 대상금액 뭐였죠? 취득원가액,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이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었습니다.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에 자녀 내용연수는 곱하고 내용연수 합계를 나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 지금 여기까지 줄만 꺼두시고 문제를 풀고 나서 보시면 그런 말이었구나. 그런 겁니다. 만약에 5년 내용연수가 5년이다. 내용연수 5년이다. 그러면 내용연수의 합계는 이렇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말합니다. 이거 다 합하면 15가 됩니다. 15. 그리고 자녀 내용연수 첫 번째 연도에는 15분의 5가 되고 두 번째 연수에는 자녀 내용연수가 4년 남은 거죠. 15분의 4가 되고 세 번째 연도에는 2년 지났으니까 3입니다. 15분의 3. 네 번째 연도에는 15분의 2를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위에 분자 부분에 올려준다. 그런 건데요. 지금 또 계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또 손에 잡힙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저게 뭔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계산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량 미래법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감가상각 대상자 금액 이거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대상 금액의 총 생산 가능량에 대한 실제 생산량 비율. 그래서 추정 총 생산량 분의 단기의 실제 생산한 양, 이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역시 문제를 좀 풀어봐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직 우리의 가슴이 좁아요. 아직 이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을 마음에 품기에는 아직 너무 좁습니다. 우리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우리 가슴이 넓어져가지고 그런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는 이렇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이니까 차변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거는 뭐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부채처럼 기록합니다. 부채처럼 지급하는 것도 있었죠. 대손충당금.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가 됩니다. 판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뭐 제조 기계 같은 거 그런 거는 제조 원가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비용 분류랑 비슷해요.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죠. 차감적 평가 계정이며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기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누계 합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인식한 감가상각비를 계속 합산을 해요. 합산해가지고 재무상태표 표시해요. 이렇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표시하죠. 취득원가 1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인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60만 원. 그래서 장부가액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거를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실제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만 원인데 40만 원 감가했네. 그래서 장부가액은 60만 원이구나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가액이 500만 원이구나. 그런데 계속 몇 년 동안 감가상각 감가상각을 150만 원치 했구나. 그래서 남아있는 잔존가액 남아있는 금액, 이게 장부가액은 350만 원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부금액은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장부금액 또는 장부가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게 장부가액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연습 문제를 풀 때가 되었습니다. 연습 문제 보죠. 다음 생산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을 이용하여 2000X1년부터 2000X3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회계 처리하고 2000X3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계산하시오. 네 가지 방법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몇 번 해보면 누구나 다 하십니다. 사실 처음 볼 때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연습장에 직접 손으로 써보고 그런 다음에는 누구나 하세요. 처음에 제가 풀어드리는 거 한번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좀 복잡하네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혼자서 복습하시면서 책 보면서 이제 복습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한 두세 번 해보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일단 정액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다. 이렇게 기계장치가 있는데 10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짜리인데 잔존가치 20만 원. 20만 원 잔존가치 20만 원이 있구나. 그렇다면 20만 원 손대면 안 되지. 잔존가치니까 손대지 말자. 나머지 80만 원만 가지고 감가상각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0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80만 원 곱하기 내용연수 5년, 5년이면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뭐 나누기 5 해도 되고 곱하기 5분의 1 해도 되고 상관없죠. 80만 원 나누기 5 하면 16만 원. 정액법이 이래서 가장 쉽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가 똑같다는 거. 2000X1년에는 회계처리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16만 원 대면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죠. 너무 쉽습니다. 2000X2년에는 똑같습니다. 정액법이라서 매년 똑같아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16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2000X3년에는 똑같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16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똑같습니다. 회계처리 너무 쉽습니다. 정액법이 제일 쉽죠. 그리고 매년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매년 16만 원치씩 쓰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2000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6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2000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6만 원이 아니에요. 합판금액이 돼야 됩니다. 합판금액 16만 원 곱하기 16만 원 해가지고 32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2000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6만 원 역시 아니고 3개를 합한 거. 16만 원, 16만 원, 16만 원.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합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2000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8만 원이 되는 거죠. 16만 원 3번 합한 거.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X3년 기계장치 장부가액 계산하면 정액법일 경우에 100만 원, 전체가 1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8만 원. 48만 원을 뺀 거. 52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를 합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렇게 분개한다고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16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다 합한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라는 거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는 금방 정액법을 했고요. 이제는 정률법을 해보겠습니다. 정률법.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몇 번만 해보면 누구나 다 아십니다. 정률법. 취득가액 1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정률법만 잔존가치를 빼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잔존가치를 빼고 시작하는데 정률법만 잔존가치를 안 빼요. X1년. 저 X1년의 감가상각비를 구해보겠습니다. X1년에는 100만 원 곱하기 정률 0.4. 0.4라고도 하고 40% 같은 말입니다. 40% 같은 말. 40% 하면 0.4구나. 0.4 그러면 40%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100만 원에 0.4, 40%는 40만 원이죠. 그래서 2000X1년의 감가상각비는 40만 원입니다. 너무 쉽죠? 정액법보다 더 쉽네. 우리 정액법이 제일 쉽다더니 이게 더 쉽구나. X2년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 뭐 그래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2000X2년.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뭘 빼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요. 2000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 원이니까 빼기 40만. 그 전에 감가상각 한 거를 다 빼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곱하기 0.4, 40% 0.4. 이렇게 하면 60만 원에 0.4니까 24만 원이 2000X2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다는 거. X3년에는 역시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그 전에 감가상각 한 걸 다 빼줍니다. 2000X1년 40만 원 빼주고 2000X2년에 한 24만 원도 빼줍니다. 이게 2000X2년까지 했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0.4 이렇게 해주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 빼기 40만 원 빼기 24만 원 곱하기 0.4 하면 14만 4천 원. 이게 2000X3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년에는 40만 원, X2년에는 24만 원, 2000X3년에는 14만 4천 원. 이렇게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했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죠. 분개해 봅니다. 분개하면 이렇습니다. 2000X1년 차변의 감가상각비 40만 원. 4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라고 쓰겠습니다. 감누,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2000X2년에는 똑같다는 거 차변의 감가상각비고 금액은 24만 원이었죠. 24만 원 쓰는 겁니다. 24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 2000X3년 차변의 역시 감가상각비 14만 4천 원이죠. 14만 4천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4만 4천 원. 여기까지 분개하는 거 뭐 어렵지 않으시죠? 감가상각비 구하는 것도 그 전에 감가상각비들을 다 빼서 0.4 곱하는 거. 그리고 매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2000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 원 맞습니다. 그대로고요. 2000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4만 원이 아니라 24만 원과 40만 합한 64만 원이 되는 거죠. 2000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2000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4만 4천 원이 아니고 다 더한 거죠. 40만 원, 24만 원, 14만 원 다 더한 거. 다 더해보면 64만 원에 14만 4천 하니까 78만 4천 원. 8만 4천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처음에 40만 원, 그 다음에 24만 원,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가속상각이다. 처음에 많이 상각하고 갈수록 적게 상각한다 해서 가속상각이 되는 거죠. 저는 2000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78만 4천 원이니까 2000X3년 말 기계장치 장부 가액은 얼마인가? 100만 원 취득원가에서 78만 4천 원 빼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빼기 78만 4천 원 하면 21만 6천 원. 이게 2000X3년의 장부 가액이다. 좀 복잡해 보이시나요? 아니라고요? 할 수 있겠다고요? 고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는 분들도 제가 한번 푸는 걸 봤으니까 복습하실 때 연습장에 천천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보고 계산 문제 풀어보시고,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 연수합계법을 보겠습니다.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 대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X1년의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면 100만원 빼기 잔존가치 20만원, 80만원에서 시작해요. 잔존가치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정리율법 빼고 다른 거는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80만원에서 시작하고요. 곱하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내용연수의 합계분의 자녀 내용연수였어요. 내용연수 합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말합니다. 하면 15죠. 15가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80만원 곱하기 15년분의 잔존연수, 2000X1년에서 보면 잔존연수는 5년 다 남아있는 겁니다. 15분의 5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2000X1년에 감가상각비가 되죠. 8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5 하면 26만 6,6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6만 6,667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2000X1년의 감가상각비예요. 2000X2년 감가상각비 역시 80만원에서 시작해가지고요. 80만원. 내용연수의 합계가 얼마인가요? 15죠. 곱하기 15년분의 잔존 내용연수. 전체 내용연수 5년인데 1년이 지났어요.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4년이죠. 4입니다. 두 번째 연도에 4. 이거 계산하면 돼요. 8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4 하면 21만 3,333 중 3333 쭉 나가요. 21만 3,333으로 끊습니다. 2000X2년의 감가상각비 구했고요. 2000X3년 역시 80만원에서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80만원 시작하는데 전체 내용수 15분에 잔존 내용연수 전체 5년인데 하나, 둘, 2년이 지났어요. 남은 거는 3년, 3을 합니다. 3. 그러면 8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3 하면 16만원 돼요. 16만원. 16만원. 사실은 뭐 15만 9,999.99999 나가는데 16만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16만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X1, 2, 3년의 감가상각비를 구했고요. 그러면 분계해야죠. X1년의 분계. 차변의 감가상각비 266667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똑같이 266667 이렇게 되고요. 2000X2년 똑같습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21만 3,333원이고 대변에 역시 감가상각 누계액 213333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2000X3년에 또 똑같이 차변에는 16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분계는 했고요. 역시 그리고 매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 봅시다. 2000X1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6만 6,667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2000X2년에는 이거 아니죠. 213333이 아니라 이 두 개 2000X1년과 2년을 더한 게 2000X2년의 감가상각 누계다. 266667 더하기 213333 213333 합하면 48만원이네요. 그러니까 X2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48만원. 2000X3년의 감가 누계액은 16만원 213333 216667 다 더한 게 2000X3년의 감가 누계액이죠. 다 대보면 64만원 나옵니다. 64만원. 그래서 2000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64만원이다. 그래서 2000X3년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 100만원 하고 감가 누계액 64만원 빼주면 장부금액이 나오죠. 36만원이 장부금액이다. 장부가액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죠. 연수합계법 의외로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문장으로 보다가 계산을 풀어보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수합계법이었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생산량 비례법. 더 쉽습니다. 생산량 비례법 더 쉽습니다. 생산량 비례법이고요. 역시 잔존가치를 뺀 8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100만원 빼기 20만원에서
80만원에서 시작해요. 2000X1년 80만원 곱하기 총 매장량은 100톤. 그럼 100분의 2000X를 100분의 20입니다. 너무 쉽죠? 16만원입니다. 2000X1년에 감가상각비 구했고요. 2000X2년 역시 80만원에서 시작하고 곱하기 총 매정 100톤 분의 2000X2년에 40톤 생산 40 하면 48, 32, 32만원이 돼요. 80만원 곱하기 100분의 40, 80만원 나누기 100 곱하기 40 하면 되겠죠. 2000X3년 역시 80만원에서 시작하고요. 전체 총 100분의 25네요. 25. 100분의 25 하면 되죠. 80만원 나누기 100 곱하기 25 하면 20만원 됩니다.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구했습니다. 정액법이 제일 쉬웠고 그 다음이 생산량 비례법이 되게 쉬워요. 분개하죠. 분개. 회계처리. 2000X1년의 분개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16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16만원. 쉽죠? 이제는 X2년의 분개 차변의 감가상각비 32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2만원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X3년에 분개 차변의 감가상각비 2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이렇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쉽죠? 그럼 매년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구해보겠습니다. 2000X1년의 감가 누계액은 16만원이죠. 16만원. 2000X2년은 32만원인가요? 아니죠. 합한 거죠. 합하면 16만원, 32만원 합하면 48만원. 2000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원하고 다 합한 거니까 다 합하면 68만원. 이게 2000X3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고요. 그러면 장부가액 구하면 2003년 장부가액 전체 100만원에 샀고 거기다가 2000X3년 말 감가 누계액 68만원 빼면 그러면 32만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해보시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역시 이거는 직접 손으로 해보지 않으면 잘 게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감가상각비, 감가누계액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의 거를 합한 거다라는 개념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미래법 직접 손으로 한 두세 번 이거 손에 익을 때까지 한번 연습장에 써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 되면 이걸 내가 답을 안 보고 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재미가 있어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중 취득 시 감가상각. 유형자산을 취득한다. 돈 주고 샀을 때 1월 1일에 사는 건 아니죠. 1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른 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기중에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나? 감가상각비는 일단 우리는 이때까지 1년짜리 감가상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연중에 취득했다면 감가상각은 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월할 상각이라고 해요. 문제를 풀어보면 또 이게 뭔 말인가 가슴이 와닿습니다. 취득가액 100만원, 잔존가치 10만원, 내용 연수 5년, 취득일이 10월 1일입니다. 10월 달이네. 기계장치의 2000X1년 감가상각비를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계산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법은 처음에 전체 가액이 100만원, 잔존가치는 건드리지 마라. 10만원 건드리지 마.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하는 거죠. 90만원 곱하기 5년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10월 1일에 취득했다는 겁니다. 올해는 10, 11, 12 세 달 동안만 사용을 했어요. 10월 1일에 사가지고 썼으면 그러면 곱하기 전체 1년이 12개월이니까 이 중에 세 달치만 감가상각해라. 이렇게 하는 게 월할 상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일이 언제인지 문제 풀 때는 취득을 언제 취득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1년치를 다 상각하면 되는데 취득일이 나 있다면 그날부터 월별로 상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산하면 90만원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45,000원. 그래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45,000원입니다. 2000X1년에 감가상각비 45,000원. 정률법은 9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전체 금액 1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곱하기 정률 0.4. 40%죠. 곱하기 역시 12개월 분의 3개월. 10월, 11월, 12월. 이거 계산하면 돼요. 100만 원 곱하기 0.4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99,990.99999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냥 반올림해서 10만 원.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액법보다는 정률법 2000X1년 첫 번째니까 감가상각비가 훨씬 많이 계산이 되죠. 가속상각이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계산해 월할상각이랑 한번 해보시고요. 아래쪽에 유형자산의 처분이 나옵니다. 처분. 뭐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가 보통은 돈 받고 팔은 거고 때로는 철거했을 경우도 있고 그렇죠. 유형자산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고 처분소득을 인식한다. 분계를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해본 내용이에요. 처분이익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80만원인 기계장치를 현금 30만원 받고 매각했다. 일단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가장 쉬운 거 현금을 차변에 적어주는 거죠. 30만원 적어주고 대변에는 취득가액 그대로 100만원 적어주는데 차변에는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 그래서 현금, 감가 누계액 합하면 110만원이죠. 대변에 100만원 있으니까 10만원 모자라네. 대변에 쓰는 거니까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여기 장부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금액이죠. 빼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짜리를 30만 원 현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액이 10만 원이죠. 20만 원짜리를 3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비싸게 팔았네. 이익이 된 10만 원 이익. 그래야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숙달되면 쉽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음에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경우 취득가액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80만원인 기계장치를 현금 5만원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취득원가 그대로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원 나가고 무조건 자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80만원 써주고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거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5만원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빼기 감가 누계액 하니까 20만원. 20만원짜리가 20만원이 장부금액이라는 겁니다. 장부가액, 장부금액. 그런데 이거를 5만원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15만원 손해네. 그래서 15만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했는데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때 거의 절반 이상 문제가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양도 많고 내용도 많고 사실 내용 자체가 그리 어렵진 않은데 처음 볼 때는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손으로 써봐라. 계산도 해보고 계산기 눈으로 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형 비례법 다 해보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가치가 감소하는 거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데 처음에 나온 게 감가상각, 그게 3요소가 나왔는데 각각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 취득원가가 뭔지, 잔존가치가 뭔지, 내용 요소가 뭔지 그것만 아시면 되고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 중에 감가상각 하지 않는 거 3가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사용을 중단한 것 중에 처분 예정인 거 3가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나요? 사용 가능 시점부터 취득해가지고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형 비례법 있었는데요. 정액법은 감가 대상 자산, 그러니까 감가 대상 금액,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에서 시작하죠. 정률법은 잔존가치 빼지 않습니다. 그냥 취득 원가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생산형 비례법하고 연수합계법은 역시 감가상각 대상,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 가속상각법 대표적으로 정률법이죠. 정액법은 균등상각, 나머지는 다 가속상각입니다. 감가상각 회계 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기억하시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뭔가요? 매년 감가상각비를 합한 거를 감가상각 누계액 기록한다. 장부금액은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그렇죠. 그래서 연습 문제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기중에 취득하면 월할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되죠. 월할 계산. 뭐 10월 달에 샀다면 10, 11, 12. 그래서 12개월분의 3개월. 만약에 7월 1일 날 샀으면 7, 8, 9, 10, 11, 6개월. 그 12분의 6개월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4월 달에 샀으면 4월 달부터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죠. 9개월. 12분의 9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12분의 3, 10월 달에 샀다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10, 11, 12, 12분의 3 그렇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형자산 팔 때 뭐 저번 이익이 나오는지 저번 손실이 나오는지 역시 분계 반드시 손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